안녕하세요. 제이기인입니다. 금일 시간에는 직장인분들 혹은 이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거나 이제 주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 기준을 가지고 제 기준 하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차트를 보시기 전에 여기 이제 그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른 종목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뭐 상승장이 됐건 하락장이 됐건 너무 오른 종목은 뭐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하락 추세를 꺾이게 되면 그만큼 또 손해가 클 수가 있고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른 종목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하락장이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차트를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죠, 하락장. 코스피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어떤 금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하락이 컸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씩 천천히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일 때는 지수보다 강한 종목 이런 종목을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주봉 차트에 정배열된 상태의 종목을 무조건 차트로 무조건 선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향후 전망이나 뭐 이런 부분, 기업의 뭐 실적이라든지 뭐 재무제표 반드시 중요하죠. 자, 그렇지만은 첫 번째로 모든 종목들을 다 선정할 수는 없고요.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뉴스를 안 보더라도 차트에서 어느 정도 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어떤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차트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추세를 따라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봉 차트를 보셔야 되고 정배열된 상태의 종목을 선정한다. 자, 정배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단기 이평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 위에 이렇게 캔들이 있고, 장기 이평선 위에도 이렇게 캔들이 있고, 그러니까 단기, 장기 그 위에 이렇게 캔들이 놀아야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어떤 이제 종목을 찾을 때 업황이나 실적 등 기업 전망을 체크한 후에 그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 내가 어떻게 매수를 갖고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인지, 혹은 뭐 분할 매도로 조금씩 조금씩 오를 때마다 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종목이 만약에 추세가 꺾여서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할 건지, 아예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가상의 시나리오로 조금 머릿속에 매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중을 정한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얘를 100%로 갖고 갈 것인지, 얘를 비중 있게 60%를 갖고 갈 것인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런 비중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두 종목 혹은 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한 종목은 왜 몰빵이에요, 몰빵. 몰빵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죠. 얘가 크게 오른다 계속. 그러면은 어떤 그 뭐 수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손해가 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주식은 심리적인 또 부분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올라도 걱정,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떨어지면 언제 오를까 걱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두세 종목,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많아도 컨트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할 수 있는 두세 종목 종류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자 보시면 최근에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어떤 그 주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봉 그 왜 주봉을 보느냐면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자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습니까? 고점이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역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역배열 이렇게 역배열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안 좋겠죠. 이렇게 추세가 떨어질 때는.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지금 지지선 위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 물론 이렇게 바닥에서 잡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바닥이 어딘지 알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이게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차트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추세를 타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배열된 상태, 장기 평선 위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이 파동을 좀 보시면, 자, 이렇게, 아까는 고점이 낮아지지만, 이렇게, 고점 자체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도.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멈췄죠, 이 하락 추세가. 그러면서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 추세 자체가. 그러면서 이렇게 파동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최근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낮아지고 상태지만은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 자체가 불확실하다. 왜 불확실하냐? 이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밑으로 깨고 갈 수도 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특히나 이제 국제적인 어떤 뭐 금리 인상을 강하게 단행한다든지,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쟁, 그 대만을 그 어떤 방문을 했을 때의 무력 충돌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그 대내외적인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또 단기 이평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역배열된 상태예요.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차트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심선, 올랐을 때 이 중심선을 지켜주고 단기 평선을 진입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직은 조금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 지금 곧 투자를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등이 나올 때 나는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기준에서는 그런 이제 차트를 몇 개를 한번 준비를 해 와 봤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종목이 이 주봉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보면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이제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고요. 크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하락 추세였었죠, 이렇게. 그래서 역배열된 상태였다가 하락이 멈추고, 자,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서 크게 한번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떨어졌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다시 이제 상승의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 파동 자체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추세를 길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파동 자체가 다시 이렇게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다시 고점을 지켜주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STX 엔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런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보시면 자, 연관조회 종목이라고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HTS에 뭐 2124, 2124로 여기 검색을 하시면 이게 이제 창이 나오고요. 이 봤더니 업종은 기계, 테마는 조선 기재재. 그래서 조선업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조선 기자재, 우리가 조선 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쪽이니까. 그래서 조선의 이 지금 차트들이 어떤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얘는 지금 그래서 보시면 뭐 한국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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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 추세가 이렇게 조선주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선주가 이게 한번 이렇게 턴나라운드 했다가 다시 여기서 고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다시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향후에 이 지금 쥐수보다 강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지 이제 업황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거죠. 향후에 이제 그 조선 쪽이 어떤 전망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정배열된 이런 부분에서 이건 지금 고점이긴 하지만은 다른 아까 보셨던 STX 엔진이라든지 이런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 고점을 높여가서 주소주가 될 만한 이런 종목에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봉인데요. 상신 EPD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도 파동 자체가 한번 이제 기존에 계속 이제 하락을 했다가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동 자체가 고점을 높이면서 여기도 이제 떨어졌지만은 다시 지지선 내에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적인 조정을 조금만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지지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그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최근에 이런 지지선 정배열된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앞으로 그 어떤 전망이나 이런 뭐 재무제표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뭐 상장한 원전 관련주 같은 거 이런 테마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테마주. 우리가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한번 나왔지만은 그 이후로 차화정이라고 주도주가 이제 어떤 자동차주, 그다음에 정유, 화학 이런 주들이 그 주도를 하면서 크게 올랐어요. 우량주들이.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 2019년대에 와서 굉장히 폭락장이 한번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 코로나주가 주도를 하면서 크게 상승했던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이런 어떤 테마주 이런 것도 그 포트폴리오를 좀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주목만 보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향후에 어떤 주도주가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이 뭐 과거에는 코로나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곡물주, 가스, 원유 이런 뭐 원자재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올랐었죠. 그 글로벌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글로벌적인 이슈가 가장 최근에는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 예,
그 어떤 대만을 방문한다는 이런 이슈 때문에 무력층들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어떤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출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까 이제 저 어떤 뭐 시세보다 강한, 그러니까 시장보다 강한 이런 종목 플러스 그다음에 향후 주도주가 될 만한 이런 뭐 테마주, 이렇게 해서 두세 종목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넣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금 원전 관련주잖아요. 여기 이제 이 주봉이 아니라 일봉인데 이 G2 파워라고 해서요. 이렇게 파동을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하락을 했다 하락이 멈추면서 지지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래서 얘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좀 표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얘는 이제 일봉이지만은 어쨌든 이제 뭐 원전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이제 주도가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이렇게 정배열 됐을 때, 크게 오르지 않았을 때 이렇게 그 파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길게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자, 너무 오른 종목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고, 하락장이라, 지금 현재 하락장이죠. 하락장인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하락장이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무조건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주봉 차트를 보면서 정배열된 상태의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황, 아까 STX 엔진 같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조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업종, 실적, 업황이나 실적 등 기업 전망 체크 후에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하고, 이제 매수 매도의 그 기준과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뭐 60%, 40%, 매수는 어디서 어떻게 좀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도 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또 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은 두세 종목 정도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 그리고 또 테마주, 현재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글로벌적으로 어떤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이런 것들도 한번 조금씩 담아보면 좋다라고 한번 어떤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금일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